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비즈니스 전공 과목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두 주만 지나면 중간고사가 또 있네요. 저번 주에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간고사는 그 과제로 대체를 하기로 했고요. 원래 이 비즈니스 실무는 실습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대면 수업 때 실습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실습들에 대한 참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고사와 대비되는 과제로 여러분들이 판가름 그 성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교육만 잘 참여해 주시고 그 교육 때 만약에 과제를 못 올리실 분들은 교육 때 그 과제들을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동영상 촬영이 또 있는데 그 촬영한 내용들을 잊지 말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바로바로 올리실 수 있도록 그 과제로 올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 과제 관련돼서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또 피드백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과정이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어떤 실습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그 사진 찍는 거 좀 남았죠. 저번 주까지는 인물 사진하고 정물 사진, 그러니까 제품 사진을 찍는 방법이라든가 카메라 세팅, 그리고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정도만 따라 하시면, 네, 뭐, 아주 전문 작가가 만드는 작품 사진은 아닐지라도, 웬만큼 퀄리티 있는 사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어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식 사진도 어떻게 보면 테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 사진을 찍는 방법. 이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하거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러니까 메뉴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메뉴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만 또 블로그라든가 이런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맛집이라든가 그쵸? 이런데 찾아가셔서 만약에 그 경험을 하셨을 때 음식 경험을 하셨을 때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뭐 진짜 근거 없이 그냥 사진을 펑펑 찍는 것보다는 조금 구도라든가 더 맛있게 만들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진 찍는 법 오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늘 둘째 시간에는 동영상까지 어떻게 찍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기억을 못할까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장어인데 이런 장어를 보통은 어떻게 찍어요? 사람까지 나오게 크게 해서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떻게 찍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장어 한 마리를 초점을 잡지도 않고 요 앞에 놓여져 있는 요 하나의 어떤 한 부분, 장어의 한 부분과 그리고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채썬 생강, 여기를 초점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보세요. 이쪽 꼬리만 가도 흐릿하죠. 이게 뭐냐면 초점을 안 맞춘 게 아니라 요 가운데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날려버린 겁니다. 이쪽 부분은 지금 거의 날라가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만 초점이 맞아 있는 그림이라고 보셔도 돼요. 음식 사진은 이렇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웃포커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뭐예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으려면 최대한 음식이라든가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찍을 때 확대를 해서 찍는 게 좋냐? 아니면 직접 렌즈를 가까이 갖다 대고 찍는 게 좋냐? 후자가 맞습니다. 망원 렌즈 같이 잡아 당겨서 찍으면 이렇게 그 블러라 그럴까요? 뒤가 좀 희밋하게 보이게 안 찍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음식을 가까이 가서 최대한 아웃포커싱을 하고, 그러니까 뒤를 날리고 초점 위에를 날리고 찍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식은 가까이 가서 찍어라.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아웃포커스를 최대한 줄 것인데, 다시 이 핸드폰을 꺼내시면 핸드폰에 그 사진을 눌러보면요. 사진기를 눌러보면 이제 이 사진기에 이렇게 사진기가 있으면 사진기에 뭐 그 수평, 수직, 구도 잡는 선은 다들 이제 깔려 있죠. 네, 이건 깔려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요 더보기를 눌러보면 사진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방법 중에서 보통 음식을 찍을 때는 어디 있어요? 네,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 세 번째에 있네요.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를 눌러주시고 찍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렇게 누르고 근데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찍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사진은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나와요? 음식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찍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웃포커스를 최대한 두고, 뭐 당연한 거죠. 가운데에 피사체를 둬야 돼요. 몇 번 그러면 칸으로 따지면 9도에 5번에 맞게. 원래는 9번까지 있잖아요. 칸이 이렇게 칸이 9번까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칸이 있는데, 9칸이, 그 9칸 중에 정가운데에 있는 5번 칸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피사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과 그리고 보조 진행자가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뭐예요? 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 위에 놓여 있는 이 하나의 한 점, 예, 장어 한 점,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더 주인공은 뭐예요? 그 가운데에 있는 생강채, 이게 가장 중요한 주인공으로 둔 거예요. 이 사진에. 피사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있고 이 옆에 있는 이건 뭘까요? 객이죠, 객. 예, 보조 피사체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게 할까? 주인공이고 부주인공? 예, 조연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조연이 옆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요렇게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조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이런 커피도 어떻게 보면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럼 커피만 놓고 찍을 게 아니라 그 옆에 뭐까지 놔줘라? 예,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보조를 하나 정도 놔주고 찍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조를 하나 정도 놔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번 이제 찍어볼게요. 이거 봐. 이거를 찍을 때 여기를 안 닦으면 안 돼요. 꼭 한번 닦아주고 찍으셔야 돼요. 금방 묻었네. 그리고 바깥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바깥으로.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찍은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찍었는지. 예. 여하튼 주인공이나 보조 주인공을 꼭 두고 찍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여기가 솔직히 주변이 안 좋아서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찍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포커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음식 사진에서는 이 아웃포커스를 찍을 때는 대부분은, 특히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항공샷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 사진은. 근데 이 항공 사진보다는 어떻게 45도로 찍는 게 가장 음식들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예, 그게 가장 먹음직스러우니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더 좀 여기다 더 덧붙인다면, 피사체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체감이 있도록 뭐를 해야 돼요? 요리 접시를 배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가장 높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이 제품도 이걸 왜 이 위에 하나 올렸을까요? 플랫한 거보다는 위에 올리면 훨씬 더 이게 입체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장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걸 그대로 보였지만 저런 평면적이기 때문에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올려준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뭐든지 음식들을. 그래야지 이쁘게 나와요. 음식들을 이렇게 세워. 다 이렇게 눕혀 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게, 세워가지고 피사체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음식 같은 경우에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메뉴판 만들 때는 꼭 음식을 세웠어요. 그리고 45도에서 예, 찍게 만들었죠. 이 항공샷은 참 이게 찍기가 힘들어요. 예, 구도도 잘 잡아야 되고. 여하튼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탑뷰 항공샷일 경우에는 꼭 옆에 보조 주인공을 두고 촬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탑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있네요. 탑뷰가. 예를 들면 항공샷을 찍을 때 이게 지금 주인공이에요. 그쵸? 이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어디에 있어? 가운데에 초점을 맞춰서 있지만 이거 하나만 덜렁 놔두면 어떻겠어요? 그쵸? 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보조 진행자들, 조연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조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쪽 면에 공간이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보조 진행자가 있을 땐. 그래서 가운데에 주인공, 옆에 조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백도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거 두 번째. 여백도 있어야 돼요. 여백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상품에 포커싱을 하고 사진을 찍을 것. 이거는 뭐 우리 저 정물 사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사진기를 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진기를 그 피사체를 먼저 정중앙에 놨으면, 대부분 정중앙에 놓죠. 인물 사진인 경우에 정중앙에 안 놓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 한쪽 귀퉁이에 놓고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정물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체는 대부분은 피사체를 정중앙에 놓고 찍는 것이 맞습니다. 네, 찍되 어떻게 해야 돼? 찍기 전에 그 피사체를 이 손가락으로 한번 터치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조금 더 포커싱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품을 찍을 때는 포커싱, 터치를 하고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원금감이 살아나도록 촬영할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항공샷일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항공샷이 아닐 경우에는 보조 피사체, 조연을 조금 더 뒤에다 놓거나 아니면 조금 더 떨어뜨려 놓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보조 피사체가 훨씬 더 블러 처리가 되고
조연이라는 게 티가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음식 사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아웃포커스를 최대한 활용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5도에서 촬영, 그리고 음식은 최대한 세울 것. 음식을 세워야 돼. 세울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탑뷰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탑뷰일 경우에는 하여튼 뭐든지 보조 피사체가 존재해야 돼. 보조 피사체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 피사체는 탑뷰가 아닐 경우에는 원근감이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피사체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피사체는 포커싱을 하고 찍을 것. 모든 피사체는 포커싱을 하고 찍을 것.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 피사체는 가장 중앙에 둔다. 단 감성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구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변칙적으로 가져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쪽 귀퉁이에다 놓는다든가, 그래서 여백을 많이 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한번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한 45도, 요 45도가 아니라 한 40도? 30도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블러 처리가 됐죠. 이렇게 찍어야 되고요. 조금 더 요거는 정물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건 진짜 어두움, 특히 음식은 어두운 배경, 검은색에 찍으면 괜찮아요. 어두운 배경을 두고, 그리고 뚝배기를 두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얗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방방 뜨겠어요. 도드라지겠어요. 그죠? 이거를 어둡게 해놓고 거기에 뚝배기 검은색에 빨간색에, 예, 이게 순두부찌개인가요? 두부찌개인가요? 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보조 피사체는 뭐예요? 밑에 깔려있는 이 도마겠죠. 요렇게 해서 찍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주인공이 어떤 거예요? 주인공이 뭐예요? 주인공이 여기야, 여기, 요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게 주인공이고요.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들이 바로 보조 조연이 되겠죠. 조연들이 쫙 깔려 있고요. 원근감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띄엄띄엄, 네, 중간에, 예, 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는 완전히 블러 처리가 되게. 그러니까 왠지 이것도 감성적으로 좀 보이죠? 네. 요거는 이제 정물 사진.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아웃포커싱부터 정물에 가깝게 찍은 거예요. 그쵸? 요 두 개는. 대신에 이렇게 항공샷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예, 그렇죠. 보조 진행자는, 조연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둔다. 그리고 여백을 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연이 얘고, 그리고 얘가 보조, 조연. 얘도 조연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주연, 보조. 근데 이럴 때는, 무조건 이쪽이 흰색 바탕이, 검정색 바탕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접시라든가, 아니면 이 음식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음식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올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어차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여러분들의 사진기로 특히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는 것을 대면 수업에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찍은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것을 어디다가 예,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클래스에서 올리는 사진은 어떤 기법을 이용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을 담아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영혼이라는 건 배운 영혼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 이론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그걸 접목시켜서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거 모델이나 아니면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렇게 찍어보도록 하고요. 자, 제가 몇 가지 그 앱을 소개시켜 드린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앱은 YouLike라는 앱이에요. YouLike 한번 여기서 쳐볼까요? 나오나 모르겠네. 아, 여기 뭐 다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자, 한번 보세요. 유라이크라고 그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핸드폰으로 하셔야죠. 예, 플레이스토어 누르시고 여기다 유라이크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그러면 유라이크 스타일 고급 필터 뷰티 카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사람 얼굴 같은 걸 찍었을 때 얼굴 필터링을 해서 조금 더 뽀사시하게 만들 수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이 좋은 게 뭐냐면 한번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찍을 때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아,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제일 위에 가운데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가운데 안 보이나요? 예, 보이시죠? 제일 위에 가운데에 보면 포즈라고 돼 있어요. 네모나게. 그 포즈를 누르면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유라이크에서 재밌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다 놓고 예를 들면 어떤 그 밑에 있는 셀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자 사진을 하나 눌러보면 내가 찍기 편한 어떤 포즈를 잡아줘요. 그죠?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아, 웃긴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네. 이러고 찍으라면 거기에 나와 있는 포즈대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예, 거기에 나와 있는 포즈대로 한번 잡고 예, 찍으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예, 이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사진 그대로 찍으면 두 번째 거 눌러볼까요? 이거 뭐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네. 이렇게 찍으면 훨씬 더 뭐가 돼요? 사진이 제대로 이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영화 이벤트, 일상. 아, 이렇게 겨울날. 주로 여자들 거밖에 없네. 아, 남성도 있다. 남성. 남성도 있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찍어줄 때 아니면 본인이 셀카를 찍을 때도 포즈를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포즈가 나오게. 이것도 한번 잘 찍어 봐야 되겠는데. 예, 이렇게 찍는 거구나 다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찍어달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예, 찍어달라고 해도 되죠. 예, 커플들끼리 찍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포즈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포즈를 추천해주는 앱이에요. 포즈를 이렇게 추천해주는 앱. 아시겠죠? 바닷가에서는 이렇게 찍어라. 바닷가에선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나와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앱을 가지고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어떤 그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여기에서는 이런 포즈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찍으면 좋겠죠. 이해되시죠? 유라이크에서 그 기능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찍고 나서 또 얼굴을 뽀사시하게 보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포즈를 추천하는 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푸디라는 앱인데 푸디라는 앱은 한번 또 볼게요. 이게 없는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푸디 있네요. 푸디는 뭐냐면 노란색 앱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노란색 앱. 푸디는 음식 사진 전용 필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찍을 때 마찬가지로 구도라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요. 설치를 해 보시고, 여기 나와 있겠지만, 네. 한번 설치해 보시고 찍으면 되는데,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배경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추천해주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깔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써보시고, 근데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자, 세 번째 앱은 피크닉이라는 앱이에요. 피크닉.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피크닉. 이건 무슨 앱이냐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어떤 풍광을 찍었을 때, 풍광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지평선 위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을 바꿔주는 아주 희한한 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산에서 찍었는데 지평선이 산인데 그 산을 바다로 바꾸고 싶다? 아니, 푸른 하늘로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로라도 사진 찍은 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피크닉이에요. 피크닉은 한번 이런 데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피크닉 앱. 네, 여기네요. 그 예를 들면 이게 흐렸던 하늘이라도 날씨를 이렇게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낮에 찍었는데도 이렇게 밤처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찍어놓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사진이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진 위에 하늘의 어떤 풍광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앱. 이게 바로 피크닉이라는 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칼라라는 앱도 있는데요. 이거는 칼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경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칼라라는 앱은 배경 화면을 바꾸는 앱이에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칼라 앱은 아이고 시간 관계상 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요것도 한번 보시고요. 다이드라는 정방형 사진 배경 프레임을 제공하는 이건 주로 아이폰에서만 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안드로이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건 안 되고요. 이거 꼭 설치해 보세요. 그래픽이라는 앱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사진 찍으면 난 제일 궁금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요즘에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인화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냥 여기다 저장만 해놔. 그리고는 솔직히 본다 하면서도 이 사진기 내에 사진을 꺼내서 보지도 잘 않아요. 그래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찍자마자 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거 인화하러 갔다 왔잖아요, 맨날. 그래서 그 사진들을 종이로 만든 사진들을 바닥바닥한 사진들을 이렇게 여행 갔다 와서 한번 출력해서 보는 게 그게 재미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걸로만 보니까 출력할 일이 없잖아요. 이 그래비픽 앱이 뭐냐면 그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 바로 출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우편으로 보내주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그래픽이라는 앱입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디 코닥인가? 한번 쳐보시면 그래 그래비픽 앱, 그래픽 앱, 예, 후지필름 제공이네요. 후지필름, 예, 요거를 설치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필요한 어떤 사진들이 인력 인화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면 선택한 다음에 보내기만 하면 이 앱을 통해서 보내기만 하면 한국 후지필름에서 사진을 인화해서 여러분들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깔아 놓으시고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이 사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러는 게 있으면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동영상, 이번 주엔 또 동영상도 찍어야 되잖아요. 동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